이제 눈을 가려라. 여기 빡센 훈련을 견뎌내는 어린 생각씨가 있습니다. 이 생각씨의 이름은 송이. 국려듀스 101의 에이스였어요. 잘했다. 고된 훈련에 나가 떨어지는 동기들과 달리 송이는 훈련들을 도장 깨기 해버리고 거기다가 서예까지 1등 먹으며 이렇게 써야 하느니라. 네, 마마님. 잘했다. 단번에 후궁유망주로 자리매김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송이에게도 어마어마한 시련이 찾아오는데 그건 바로 송이를 시샘한 각시 언니들의 잡돌이질이었어요. 치사하게 쪽수로 몰아붙이는 언니들. 네가 새로 들어온 최상국 마마님의 생각시냐? 벙어리냐? 왜 대답이 없어? 소문대로 건방진 계집애로구나. 당장 무릎을 꿇지 못할까? 그러나 송이는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게야? 오히려 도끼 눈을 뜨고 본투비 양반 핏줄임을 어필하는 송이. 나는 명망이는 사대부집 여식이니라.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언니들의 분노 버튼을 눌러버리고 사대부집 여식. 그래, 어디 사대부집 여식한테 절 한번 받아보자. 결국 송이는 불꽃 싸다구까지 얻어맞게 되죠. 너 고얀 년을 만나. 어딜 노려보는 게야? 이어서 송이는 언니들에게 죽음의 다구리를 당하게 됩니다. 각시방 언니들하고 싸우면 너만 손해야. 그런데 송이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으니 사실 송이는 왕에게 승은을 입어 신분 상승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 승은을 입나? 승은? 한결같이 못생긴 얼굴들이니 임금이 거들떠보기나 하겠어? 승은이라니? 얼굴에 상체기가 날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송이는 정삼품 판동상시사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며 그만 가세가 기울고 말았고 결국 송이네 가족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지요. 거기다가 송이의 망나니 이복 오빠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깽판까지 놔버립니다. 이놈이 아버님 장사라도 치르게 해주세요 형님. 빌지 마세요, 라버니. 이에 송이는 어떻게든 신분 상승을 해 자신을 무시하는 놈들에게 피해 복수를 해주겠다 다짐하게 되죠. 때마침 최상궁이 송이를 눈여겨보고 집안에 어른이 없느냐? 어머니와 오라버니가 계십니다. 세상에 죽이라니. 아버지께서 생전에 밥보다 죽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야무진 송이를 생각시로 스카우트하기로 해요. 장례를 치러드리는 대신 딸아이를 저한테 주시지요. 저 아이를 대궐에 데리고 들어가 생각시로 키우려고요. 입 하나 더는 셈 치시고 저한테 맡겨주시지요. 그리고 이댁 살림도 제가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궁녀가 되면 왕의 눈에 들어 한방에 신분 상승을 할 수도 있는 상황. 생으로 뺏기게 생겼는데. 이에 산도끼녀 송이는 당장 벌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리고 송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버지, 그건 바로 기필코 왕의 여자가 되겠다는 것이었죠. 제가 임금님 소실이 되면 큰 비석 세워줄게요.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버지. 그러나 고얀 것을 봤나? 송이는 궁녀가 된 첫날부터 늦잠을 자버리고 여기가 어디라고 늦잠을 자고 있는 게야? 종아리부터 맞아야겠다. 종아리 뻗어라. 이에 송이는 감찰 상궁에게 뒤지게 혼이 납니다. 뭘 꿈을 대고 있는 게야? 그런데 송이는 반성은커녕 세자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저기 보이는 큰 지붕이 강령전이다. 임금님이 주무시는 곳이지. 그런데 이때 물러가라! 세자주와 핵자시다! 마침내 세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네가 먹었느냐? 송이는 지나가는 개만도 못한 궁녀 일일 뿐이었죠. 그 순간 출세에 대한 송이의 욕망에 다시 한번 불이 붙고 송이는 반드시 왕의 여자가 되겠노라 다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신분 상승의 꿈을 키워나가던 송이는 세자저하를 봤어. 훗날 희대의 폭군인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윤 씨가 되죠. 세자저하를 봤다고.
한편 이 조선에는 신분 상승을 목표로 무섭게 질주 중인 여인이 또 있었으니 바로 외교의 달인 한학의 막내딸 한정입니다. 한학의 누이들은 무려 명나라 황제의 후궁이었고 이에 한씨 가문은 명나라와의 외교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죠. 그리고 야망녀 한정의 꿈은 무려 이 나라의 왕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두고 보세요. 내가 대궐의 안주인이 될 겁니다. 빵빵한 집안을 등에 업은 한정은 겁도 없이 궁궐에 놀러가요. 그러나 한정은 드넓은 궁궐 안에서 미아가 되어버립니다. 대궐 안이 넓다고 하더니. 그런데 이때 웬 훤칠한 존잘남이 나타나는데 사정전은 어느 쪽입니까? 40살에 접대하는 연회가 사정전에서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사람을 왜 아래로 훑어보십니까? 제가 결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정은 왕의 아들이 아닌 일개 종친 나부랭이 따위에게는 일도 관심이 없었어요. 행색을 보아하니 내가는 아닌 듯 싶고 내관이요? 이목구비가 수려한 걸 보니 종친 나부랭이는 되는 듯 싶습니다. 사정정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리리다. 결국 한정은 이 존잘남을 내비게이션으로 쓰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정은 생뚱맞게 살풀이 춤을 추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남자의 정체는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조선 최고의 야망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정의 입에서 경악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아까워서 그럽니다. 인물로 보나 기계로 보나 재주로 보나 수양대군이 왕제가 아닙니까? 사실 한정은 수양대군의 빠순이었어요. 이에 존잘남은 황급히 한정을 만류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을 남이 들으면 낭자께선 대역죄로. 그러나 한정은 덕질을 멈추지 않죠. 대궐에 들어와 보니 한간의 소문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낭자! 세종께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번듯한 대군이 8이나 낳았지만 인물은 수양대군뿐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전하께선 대명국의 고명을 받은 조선의 국왕입니다. 그런 분을 두고 험담을 하는 것은 나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 담아두면 숨이 막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정은 완전히 미친 짓까지 벌이는데요. 감히 왕비의 침전에 숨어든 한정은 이 나라의 지존에게만 허락된 자리에 앉아버립니다. 하늘 높은 줄을 모른다? 그런데 다음 날 한정이 아버지 한학에게 시위를 하고 있어요. 내려와서 말을 해봐. 말을 들어봐야 편을 들어주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냐. 한학이 한정을 명나라 황실의 후궁으로 보내려 했기 때문이죠. 나는 황제의 후궁이 아니라 황후를 시켜준다고 해도 명나라에 시집갈 마음이 없으니 그런 줄 아세요. 그러나 한정이 원하는 것은 고작 후궁의 자리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거야. 그만 내려오너라. 한정의 목표는 저는 시집갈 자리를 정해놨습니다. 어딜 말이냐? 어서 말을 해보래도 그런다. 수양대군의 며느리가 되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바로 유력한 차기 임금 후보 수양대군의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죠. 지난번 대궐에 들어갔을 때 잠깐 수양대군을 배웠는데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옳거니 도원군을 만났나 보구나. 도원군이요? 수양대군에게는 아들이 둘 있는데 동생은 아직 어리고 장남인 도원군은 이제 장가들 나이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수양대군의 부인 윤 씨는 격떨어지는 한학과 사돈 맺는 걸 격하게 반대합니다. 어디 혼처가 없어서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는 겁니까? 부부인 마님. 한간에서는 그 댁을 두고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두 누이를 팔아먹은 파렴치한이라고 합니다. 소문엔 딸까지 명나라 황실에 팔아먹으려고 한다더니 감히 뉘댁 자식을 넘보는 게야. 하지만 수양대군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중신을 잘못 썼나 봅니다. 한학의 평판이 워낙 그러한지라. 한학은 명나라의 벼슬아치입니다. 수양대군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명나라와 연이 깊은 한학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팔팔 뛰니 말이야. 대군 마님, 대사를 도모하자면 명나라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명을 설득하는 일은 한학의 몫이지요. 내 생각도 그렇긴 하네만 이 혼사를 반드시 성립을 시키셔야 합니다, 대군 마님. 이에 수양대군은 아들 도원군과 한정의 혼인을 진행시키려 합니다. 이쪽입니다, 도련님. 그리고 며칠 뒤 누군가 한정을 찾아오는데 저를 보자고 하셨습니까? 그건 바로
대궐에서 만났던 존잘남이었어요. 저를 보자고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사실이 존잘남이 한정이 그토록 원하던 수양대군의 맏아들 도원군이었던 겁니다. 수양대군께서 제 아버님이 되십니다. 제가 누군지 알고 계셨나요? 대궐에서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대궐에서 길을 잃었으니 대궐에 사시는 분은 아닐 것이고 궁금하고 신비한 생각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양대군이 한왁과 사돈의 연을 맺으며 세력을 확장하는 사이 왕실은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문종이 너무나 병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설상가상 보위를 이을 세자는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았죠. 이에 야망가 수양대군과 문종의 오른팔 김종서가 첨예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상대가. 위중하십니까? 겨우 한숨을 돌리시었습니다. 김종서가 급히 대궐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병권을 틀어쥐고 있는 김종서는 수양대군에게 눈엣 가시였고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이상할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 정도인가? 세종대왕께서 홍사하기 직전에 평안도 관탈사로 나가 있는 김종서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입경하라 유시를 내렸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믿을 사람이 김종서밖에 없다는 뜻이겠지요. 그만하시게. 대군마님, 형님께서 설마 날 죽이시기에 하겠는가? 전하께서는 김종서의 허수아비 불가하옵니다. 말씀 가려하시게. 이에 간교한 권책사는 수양대군에게 김종서를 죽여버리자고 해요. 그러니 김종서를 죽이셔야 합니다. 무슨 명분으로? 그러나 김종서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아직 명분이 부족한 상황. 지금 나더러 영모롭게 하란 말씀이신가? 김종서를 죽이는 것을 어찌 영모라 하시옵니까? 결국 수양대군은 일단 때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한편 문종은 어린 세자를 김종서에게 부탁하고 세자를 부탁합니다. 이에 김종서는 세자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저와 신이 저하를 지켜드릴 것이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양대군은 득달같이 문종을 찾아오고 무슨 일로 오셨는지요, 수양대군마님? 이복이 없네가. 내가 전하를 뵈러 들어왔네. 전하의 환우가 위중하다는 소문을 들었기에. 헛소문입니다. 그 참 다행이구만. 하지만 수양대군은 엄내관에게 입국 컷을 당하고 말죠. 전하의 허락 없이는 누구도 강령전 안에 들이지 말라는 분부가 계셨습니다. 잘하셨네. 수양대군의 기가 한풀 꺾였습니다. 대궐의 문단속을 잘해야 하네. 언제 변을 당하실지 모르니. 같은 시각 승마 데이트 중인 한정과 도원군. 도원군께서는 이 세상을 어찌 살려고 하십니까? 글쎄요. 세상에 태어났으니 어여쁜 여인을 만나 일가를 이루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음에는요? 그런데 도원군에게는 야망이 1도 없었어요.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에 한정은 크게 실망하고 맙니다. 짐승은 자신의 운명에 복종하지만 사람은 그 운명에 거역하는 것이 아닙니까? 거역해야 할 운명이 나한테 다가온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말괄량의 한정이 말을 잃어버리고 말을 잃어버렸습니까? 이에 도원군이 승마 플러팅을 날리는데 다시지요. 운명은 거역할 수 있어도 인연은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한정은 바로 넘어가 버려요. 사실 한정은 얼빠였던 겁니다. 불편하십니까? 불편하시면 편하지 않죠. 그럼 제가 말해서 내려 걸어가겠습니다. 볼 사람은 다 봤는데 지금 와서 내린 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렇게 도성 안에서 공식 커플이 되어버린 도원군과 한정. 그러나 한정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비씨 아버지 수양대군을 찾아가는데요.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여기서 보자고 했느냐? 부탁이 있습니다, 대군마님. 한정 입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저를 왕비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어서 내가 무슨 재주로? 춤을 추고 계신 아버님을 배웠습니다. 마치 학이 창공을 날아오르듯 우아하고 당당해 보이셨습니다. 이내 숨겨왔던 야심을 드러내는 한정. 어느 군왕이 아버님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수양대군은 이런 한정이 아주 마음에 들었고 대군마님! 도착했습니다! 신랑이 왔어요! 결국 도원군과 한정은 곧바로 혼례를 치르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양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한학을 등에 업고
재주를 부리기 시작하면 이에 김종서는 불길함을 느끼고 마침내 한정과 도원군의 첫날 밤 서방님, 한정이 화끈하게 먼저 리드를 하는데 불을 끄세요. 부인, 이때 도원군이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나는 부인이 바라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도원군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린 한정은 그 말씀은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이라는. 허면 물러드릴까요? 서방님, 그냥 뜨밤이나 보내기로 하지요. 족두리가 너무나 무겁습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한정의 시집살이가 시작되는데요. 더들 말고 셋만 낳거라. 수양대군의 부인 윤 씨는 되바라진 한정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에 윤 씨는 도원군과 한정의 합방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든 이 애미 말을 따르세요. 예, 어머니. 그런데 이런 윤 씨의 말을 고분고분 들을 한정이 아니었으니 한정은 예쁘게 목욕 재개를 하고 꽃이 아무리 고우면 못하느냐. 꽃비누 냄새를 폴폴 풍기며 도원군을 찾아가요. 잠깐만요, 부인. 남의 집에 와서 혼자 자려니까 무서워서 못 자겠습니다. 어머니 허락 없이는 부인 방에 드나들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한정은 시어머니의 눈을 피해 도원군과 불타는 사랑을 나눕니다. 부인,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한편 불붙은 권력 싸움은 내명부로도 번지는데요. 내명부는 혜빈이 맡아서 관리한다는 소문이 사실인지요? 윤 씨는 세종의 후궁 출신인 혜빈 양 씨가 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불만이었죠. 유모나 다름없거늘. 그러게 말씀입니다. 요즘도 욕창이 창고를 해서 고생하십니까? 그런 몸으로 정사를 어찌 돌보시나. 이에 최상궁은 나름 꿀팁을 전수해주지만 부부인 마님, 수양대군께 없어 자주 전하를 찾아뵙고 가까이서 미셔야. 윤 씨는 모든 걸 김종서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늙은이가 왕실과 종친 사이를 원수지간으로 만들고 있어요.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마마님. 좀 기가 꺾이셨나? 좋은 낯색이셨습니다. 홍상궁 또한 혜빈에게 윤 씨와 사이좋게 지내라 하지만 수양대군 부부인 마님을 가까이 하시는 게. 혜빈도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어차피 어느 한쪽은 죽어나가야 하는 싸움일세. 그리고 세자에게도 확실하게 경고합니다. 명심하세요, 저하. 수양대군은 믿을 사람이 못 됩니다. 이렇게 내명부의 세력 다툼이 거세지는 사이 문종은 수양대군이 점점 두려워지고 나는 수양을 믿을 수가 없어요. 수양이 두 눈을 부릅뜨고 어린 세자를 윽박지른 그런 악몽을 꿔요. 철제대감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철제대감께서 군권을 굳건히 쥐고 계시니 나도 절제대감만 믿고 있느니라. 이에 김종서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세자를 지키겠다 다짐합니다. 그런데 하필 수양대군을 마주치는 김종서. 아이고 절제대감. 김종서와 수양대군은 서로 속내를 감추고 살갑게 인사를 하는데요.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도 근간 대군을 만나뵈러 갈까 하는 중이었습니다. 바쁜 걸음 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복덩어리를 얻었습니다. 자, 그럼. 예. 김종서가 뒤를 도는 순간 수양대군의 표정은 얼음보다 차갑게 굳어집니다. 이어서 문종을 만나러 온 수양대군. 앞으로 앉으시게. 만극하옵니다. 아우님, 내가 아무래도 오래 못 살 것 같아. 전하께서 만수무강하셔야 어린 세자께서 장성하여 이 나라의 종묘사직을 받들 것이 아니겠사옵니까? 그게 나도 마음에 걸려. 이렇게 문종과 수양대군이 서로 속내를 떠보는 사이 혜빈은 윤 씨와 한정을 불러들이고 곱기도 하구나. 반중추 원사께서 딸부자라고 하더니.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마마. 아, 칭찬이고 말고. 혜빈은 웃으며 은근히 티를 넣어요. 소문에 판중추 원사께서 하나 남은 여식을 명나라 황실에 칙실로 보내려고 한다고 하더니
며느님께서 바로 그 하나 남은 여식입니까? 그러나 한정은 1도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명나라 황실의 측실이 되면 뭘합니까? 그래봤자 황제의 소실이 아니옵니까? 오히려 한정은 당돌하게 혜빈을 엿먹이고 대군댁 맏며느리가 되었으니 날아갈 때 기뻐옵니다. 그러신가? 아무렴 측실에 비할까? 할 일 없는 종친이나 종친은 왕실의 뿌리를 두고 있으니 측실에 비하겠습니까? 염려 마세요, 어머님. 혜빈마마께서 농을 하자 그드시니 저도 우스갯소리로 대꾸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윤 씨는 오랜만에 스프라이트 샤워를 하지요. 시원하다. 10년 묵은 체증이 다 뚫렸다. 어머님, 그러면 한정은 이를 빌미로 도원군과 합방을 요구하는데 시집 오자마자 독서 공방하라고 하는 건 바로 거절당합니다. 어머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은 포기하지 않고 이내 도원군을 빼내는 데 성공해요. 하지만 윤 씨의 눈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잘 아십니다. 하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윤 씨의 호통에 한정은 오목조목 말대답을 하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부부가 정을 나누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부인. 임서방 밖에 있느냐? 그러자 윤 씨는 한정을 가둬버려요. 오늘 이후로 별채문을 밖에서 단단히 걸어 잠궈라. 어머니. 또 한 번 어미 허락 없이 별채 출입을 하면 며느리를 친정으로 돌려보낼 테니 그리하세요. 하지만 마마보이 도원군은 윤 씨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지요. 잠깐 멈춰라. 이렇게 도원군과 한정은 조선판 로미오와 줄리엣이 되고 저는 잘 있습니다. 염려 마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제가 기회를 봐서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가자 이래. 이어서 도원군은 세자를 만나러 가는데요. 형님! 세자는 다정한 도원군을 신형처럼 믿고 의지하고 있었어요. 못 오시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 줄 아세요? 그럴 리가요, 저하. 약속을 했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형님, 오늘 밤엔 월담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래야 할까 봅니다. 하지만 세자는 숙부인 수양대군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는 수양숙부가 무서운 분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인자한 분이라고 하니 저하.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수양숙부께서는. 그러자 도원군이 세자를 안심시켜주고 아버지께서는 자나깨나 왕실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제 아비의 충성심만큼은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도원군은 세자를 지켜주겠다는 약속까지 해버리죠. 소인의 목숨을 걸고 저하를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혜빈은 도원군과 세자가 가깝게 지내는 것이 불안했어요. 심려치 마시옵소서 마마. 도원군은 수양의 아들일세. 언젠가는 죽여야 하는 사람의 자식이 아닌가. 자식놈을 내세워 세자의 환심을 사두려는 거겠지. 수양대군의 처지가 그만큼 궁색하다는 뜻이 아니옵니까? 수양이 앉아서 죽을 사람인가. 혜빈은 수양대군이 절대 야심을 버리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야지. 한편 합방 이슈로 한정은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데요. 마님, 아침상 들여갑니다. 안 먹는다고 하질 않느냐? 군부인 마님께서는 드리는 끼니마다 다 내치고 있습니다요. 이 소식을 들은 도원군은 수심에 가득 차요. 그러나 사실 이 모든 건 한정의 쇼였습니다. 한정은 몰래 아주 잘 먹고 잘 지내고 있었어요. 어찌나 허기가 되는지 눈이 빙빙 돈다. 세아기 안에 있느냐? 어서 오세요. 그런 줄도 모르고 윤 씨는 별채의 봉인을 풀어주고 한 달에 한 번.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번 합방을 허락해줍니다. 그것도 내 허락이 있은 연휴에 합방을 하거라. 한 달에 한 번이요? 하지만 한정의 시집살이는 여전히 빡세기만 했어요. 부르셨습니까, 어머님? 곡간부터 살펴보세. 저... 따라오지 않고 뭐하고 섰는 게냐? 이 많은 양식을 쌓아두고 뭘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아끼다 섞기라도 하면. 임서방, 예, 대군마님. 쥐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작은 구멍 하나라도 단단히 막아두어라. 예, 마님. 이 귀한 것들을 다 못 쓰게 되지 않았느냐? 죄송합니다, 대군마님. 지금 당장 햇빛에 다 내다 말리거라. 깐깐한 윤 씨의 비위를 맞추는 게 여간 쉽지 않았지요. 이에 천하의 수양대군마저도 눈치를 봅니다. 글쎄,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부인. 채신 없이 며느리를 간섭을 하려 하십니까? 할 말이 있느냐? 그런데 할 말은 해야 하는 안정. 고가는 비올수록 풍족해진다 하였습니다. 결국 윤 씨의 비위를 건드리고 말아요. 주제 넘은 소린진 모르지만 그걸 알면 입을 다물어야지. 이에 윤 씨의 눈깔이 돌아버리고 내 말 뜻을 모르겠느냐? 저는 주제 넘게 나서지 말라는 게야. 결국 참다 못한 한정이 가출을 선언합니다. 어쩌라고 이러세요? 잔말 말고 짐이나 싸.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이러세요? 난 서러서 더는 이 집에서 못 살겠다. 마님은 출가 외인도 모르시니까 죽으나 사나 마님은 이 시집 귀신이 되셔야 합니다. 나는 이런 수모를 당하고는 못 산다고 하질 않느냐? 그러자 도원군이 이를 말리러 오고 집으로 돌아가시게요. 그럴까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라고요? 당신이 없으면 못 삽니다. 결국 애교 작살 도원군이 한정의 마음을 녹이는데 부인, 왜 이러세요? 내가 빈다니까요. 누가 서방님 보고 빌랬어요? 하지만 이때 그럼 시애미가 빌까? 제대로 빡친 윤 씨가 들이닥칩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럼 가거라. 시애미가 다시 빌고 싶을 때가 오면 그때 부르마. 이에 한정은 친정으로 돌아가게 돼요. 아버님, 좀 나와보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식구들은 한정을 반기고 잘 왔다. 응? 아이고 살았다. 집에 오니 10년 묵은 체중이 내려가지 속이 다 시원하네. 마님. 아버지한테 입도 뻥끗하지 마. 시집에서 데리러 오기 전엔 꼼짝도 안 할 거니까. 이렇게 한정이 이혼 숭벽 캠프를 찍는 사이 송이는 에이스 궁녀로 자리매김하고 송이를 잘 봐라.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잘하고 있습니까? 예, 마마님. 송이는 에이스답게 상궁들의 이쁨을 한 몸에 받아요. 훗날에 제주 상국이 대구도 남을 차질입니다. 넌 엄마 안 보고 싶어? 그런데 밤만 되면 엄마를 찾으며 우는 동기들. 나 집에 갈 거야. 누가 울음소리를 내고 있는 게야? 또 한 번 울음소리를 냈다가는 종아리가 터지도록 맞아야 할 것이야. 그러나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송이 또한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송이는 참고 또 참아내죠. 아버지, 제가 임금님 소실이 되면 큰 비석 세워줄게요. 한편 수양대군은 여전히 한정과 윤 씨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지발로 시집을 걸어 나가냅니다. 그런 애를 데려다가 어쩌시려고요? 철이 없어서 그렇지요. 나는 그 나이에 도원군을 낳았습니다. 그렇다고 며느리를 내쫓을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양대군은 내심 한정의 편이었어요. 지발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철이 없다는 거지요. 사실 수양대군은 야심만만한 며느리 한정이 꽤나 마음에 들었던 겁니다.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부인. 나하고 한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요? 부탁이 있습니다, 대군마님. 저를 왕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같은 시각 궁궐이 발칵 뒤집히는데 주상께서는 안에 계시느냐? 예, 마마. 주상, 세자가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습니까? 그럴 리가요. 헌데 피접이라니요. 대체 무슨 생각인지 문종이 세자를 수양대군의 집으로 피접 보낸 거예요. 수양대군의 집으로 피접을 나간다는 게 이상해서 여쭙는 겁니다. 애비의 병간호를 하느라 세자의 심신이 지쳐 보이기에 이에 혜비는 세자의 안위를 걱정하는데요. 하필이면 수양대군입니까? 굳이 피접을 보내시려면 안평대군이 제격이지요. 수양대군이 세자를
불모로 삼으려고 들 것이 아닙니까? 사실 문종이 세자를 수양대군에게 보낸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으니 그럴 리가요. 문종은 수양대군이 연약한 세자에게 동정심을 갖도록 내가 변을 당하면 수양만한 아우도 없지요. 난 한 번도 수양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마 조카를 해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던 것이었습니다. 주상. 글쎄 더는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하지만 한정은 문종의 이런 속내를 모두 간파하고 있었고 시아버님은 내가 지켜줄 것이야. 결국 한정은 못 이기는 척 시댁으로 돌아옵니다. 이쁘구나. 이어서 세자가 수양대군의 집에 도착하는데요. 한정은 곧바로 세자와 상궁들을 격리시켜버려요. 자네들은 안으로 들어올 생각 마시게. 그러더니 한정은 상궁들의 부엌 출입까지 금지시키더니 수술을 하고 있는 게야. 부엌에를 못 들어가게 하다니. 마음대로 세자에게 바칠 음식을 만들어버립니다. 시작하시겠다. 부부인마님. 세자께서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몰라. 집에서 즐겨 듣는 음식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나 세자가 사가의 음식을 먹는 것은 왕실의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었고 저하께선 사가의 음식을 드실 수가 없습니다. 내 집에 오셨으니 내 손님이 아닌가. 허구한 날 드시던 궁궐 음식을 드시게 할 수는 없지. 자, 어서 서두르게. 이런 고의한 일이 있나? 이에 엄내관이 상을 물리려 하는데 아니, 누구의 허락을 받고 사가의 음식을 저하께 올리시는 겁니까? 부부인마님께서 상을 다시 물리세요. 우와. 아니 되십니다, 저하. 어서 상을 물려라. 그런데 이때 음식에 독이 들었을까봐 그러십니까? 독이 들었으면 내가 먼저 먹고 죽으면 될 게 아닙니까? 한정이 기미상궁을 자처합니다. 은수자가 변색을 안 하니 국에는 독이 안 들었습니다. 독에서 고소한 맛이 나는 것이 아니라면 전도 먹을 만합니다. 그렇게 보란듯이 엄내관을 엿먹이는 한정. 저하, 마음 놓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내 생각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은 이런 엄내관의 행동에 꼭지가 돌아버리죠. 그런 줄도 모르고 문종은 수양대군에게 세자를 부탁해요. 세자를 부탁하네. 말씀을 거둬 주십시오, 전하. 문종은 수양대군에게 진심을 다해 부탁하고 약속을 해주시게. 무슨 일이 있어도 세자를 지켜주겠다고. 가까이 오시게. 어서. 피를 나눈 형님의 뜨거운 눈물에 마음이 약해진 수양대군은 매정한 형이라고 원망을 많이 했겠지. 아니옵니다, 전하. 결국 반역의 뜻을 꺾기로 합니다. 전하께서 저를 믿는다는 말씀이 없으셔도 어찌 제가 어린 조카를 모른다고 하겠나이까, 전하. 전하. 전하께서 세자를 제게 부탁하셨다니까요, 백부님. 그러나 주변에서 수양대군을 가만히 두지 않고 보위는 자네가 이어야 해. 백부님. 그게 순리야. 내가 주상을 만나 뵙고 말씀드려보겐. 글쎄 백부님. 너 누구냐? 백부님 제 며느리입니다. 옳거니 시집 잘못 와서 젊은 나이에 비명 횡사하게 생겼어. 웃을 일이 아니야. 시애비 잘못 만나서 요절하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수양대군의 고민이 깊어지는 사이 갑자기 문종의 병세가 급격하게 나빠집니다. 주상. 하지만 문종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도 세자 걱정뿐이었어요. 주상. 급기야 문종은 피를 토하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거라. 이에 엄내관이 비밀스럽게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자, 이번에부터 검께서 그건 바로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군대까지 동원할 필요가 뭐가 있겠나?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가벼이 보시면 안 되옵니다. 문종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알게 된 김종서는 곧바로 대궐로 달려가는데 나를 먼저 입고 갈 테니
너는 영상대감을 모시고 오라. 평판대감은 어찌할까? 군사들을 동원해서 대궐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해라.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밤을 남기시길 힘이 드십니다. 염려마시래도요. 수양이 무슨 죄로? 하지만 한 발 빨리 임금을 찾아온 자가 있었으니 전하! 제가 왔습니다, 전하! 바로 수양대군이었어요. 수양대군의 목소리가 아닙니까? 전하! 신수양이 세자자를 지켜드리러 왔나이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전하! 그러나 엄내관이 수양대군을 입구컷 해버리고 대군께서는 헛걸음을 하셨습니다. 감히 내관 따위에게 개무시를 당한 수양대군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낍니다. 대물을 단단히 걸어 잠궈라. 이 순간 수양대군은 중대한 결심을 하는데 그건 바로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이런 굴욕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죠. 대군마님, 그리고 그 길은 단 하나뿐이었으니 무슨 봉변을 당하실지 모릅니다. 바로 조선의 지존 임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때마침 수양대군의 든든한 조력자 양녕대군이 나타나고 일어나시게. 뭐가 무서워? 차가운 대궐문 앞에 엎드려 계신가? 마침내 굳게 닫혀있던 대전의 문이 열리죠. 들어가자. 그런데 양녕대군의 뒷목을 잡게 할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대군마님. 주상께서는 별거 없으신가? 잠시만. 주상께서 위중하시다면서? 안에 영상대감과 우상대감께서 들어 계시옵니다. 감히 왕족들보다 먼저 김종서가 문종을 아련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상대감. 사실 김종서는 엄내관이 몰래 열어준 샛길로 이미 대전에 들어와 있던 거예요. 주상의 환우가 위중하다면은 정치들부터 불러보시는 것이 도리지. 영상과 우상을 불러 뭘 하시겠다는 거야? 이에 왕실의 큰어른 양녕대군이 극대노하고 냉큼 물러서지 못할까? 이놈이! 결국 엄내관의 싸다구를 날려버려요. 그래도 이놈이! 백부님 참으십시오. 그러자 김종서가 양녕대군의 앞을 가로막고 이어서 김종서를 따르는 군사들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김종서는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는데요. 송가오나 소인은 전하의 고명을 받드는 것뿐이옵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에 양녕대군이 쓰러져버리고 백부님! 결국 김종서의 기세에 눌린 종친들은 할 일 없이 물러서게 되죠. 같은 시각 김종서가 보낸 군사들이 수양대군의 집을 에워싸고 무슨 일이냐? 군사들이 지금 집 밖을 에워싸고 있습니다요. 김종서는 여차하면 바로 수양대군을 제거할 생각이었어요. 아무래도 대궐 안에 무슨 변이 일어난 모양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님.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한정은 여유롭기만 합니다. 다 함께 죽게 생겼는데 무슨 걱정이십니까? 급기야 한정은 자신의 집안을 도륙 내려온 군사들에게 술과 먹을 것을 대접하지요. 사모라, 술과 고기를 더 가져오라. 예, 많이. 이게 멈직한 일이 있나? 그리고 다음 날 수양대군이 이 황당한 상황을 목격하는데요. 이런 정신나간 놈! 대군마님 해코지로 온 자들한테 술과 고기라니! 이에 수양대군은 득달같이 한정을 찾아가고 드디어 정신나간 며느리 한정을 발견한 수양대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사실 한정은 호의를 베풀어 군사들을 수양대군의 편으로 만든 것이었고 수양대군은 한정의 이런 깊은 속내를 바로 간파했던 거죠. 원 철이 없는 건지 며느라이가 하는 짓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이 시끌벅적하니 저는 보기가 좋습니다. 제 아비를 살려주십시오. 한편 도원군은 세자를 찾아가고 제 아비를 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십시오. 김종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형님? 저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도원군의 간절한 애원에 결국 세자는 수양대군을 죽이지 않겠다 약속합니다. 예,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때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질 않느냐? 일어서지 못하겠느냐? 김종서의 부하들이 급하게 들이닥치고 못 들어간다 이놈들. 한시가 급하다고 하질 않느냐? 세자 저하를 급히 대전으로 모시는 우상 대감의 명이시다. 절대로 못 들어간다. 이놈이! 웬 소란이냐? 이어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오는데 세자저! 전하께서 그건 바로 문종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어요. 어찌 되셨단 말이냐?
막역합니다, 전하. 이렇게 문종은 어린 세자를 남겨두고 숨을 거두고 아버지! 너희들은 동문을 지키라. 김종서는 즉시 군대를 동원해 대궐을 장악합니다. 우상대감, 한마디만 하겠소이다. 하시지요. 난 풍류의 기호이다. 수양 형님과는 다르지요. 알고 있소이다. 다행입니다. 알고 계시다니. 이에 수양대군의 목숨은 바람 앞에 촛불 신세가 되고 어찌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까, 형님? 저를 죽이실 생각이었다면 죽이고 떠나셨어야지요. 이제 수양대군에게는 단 두 가지의 선택지만이 남게 되는데 숙부님, 그건 바로 내가 죽느냐 저는 김종서가 두렵습니다. 아니면 조카를 죽이느냐였죠. 얼마 후 단종이 즉위식을 올렸다. 단종이 고작 12살의 나이로 왕좌에 오르고 정권은 김종서의 손아귀로 들어가게 됩니다. 수양대군은 하루아침에 언젠가는 거세당할 왕실의 곁가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에 수양대군은 살아남기 위해 명나라로 몸을 피하게 되어 살아남기 위한 수양대군의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수양대군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으니 이 말하십니까? 바로 지편전 학자들의 우두머리 신숙주를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편전 학사들의 생각도 같습니다. 그래요? 수양대군은 신숙주를 포섭해 그 휘하의 학자들을 모조리 흡수할 생각이었지요. 목이 타는 갈증을 느끼고 있지요. 신숙주. 수양대군이 지편전 학사들의 우두머리 격인 신숙주를 서장관으로 삼아 북경으로 데리고 가는 데는 수양대군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다. 한편 어린 단종은 허수아비 신세나 다름없었어요. 이조정랑에 누구를 임명하라는 겁니까? 황공하옵나이다, 전하. 나더러 이것저것 고를 것 없이 이 사람을 임명하라는 게 아닙니까? 단종은 김종서의 허락 없이는 임명권조차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죠. 어느새 조정에는 김종서의 측근들로 가득 차고 급한 일이 아니면은 급하지 급해. 조정 안에 남아있는 수양의 수족들을 깨끗하게 쓸어내버려야지. 이렇게 조정이 썩어 들어가는 가운데 자업자득이지요. 한정 또한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요. 자업자득이라니요? 12살 코올리기한테 용상이라니요. 그게 가당한 일입니까? 부인,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아무나 앉는 자리가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양대군의 가세가 기울고 집안에 남은 게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김종서가 분경을 금했으니 그나마 찾아오던 손님들의 발길도 딱 끊겼습니다. 어허, 그거 참... 잠깐만요. 이에 한정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버님께서 북경으로 떠나시면서 권결이가 찾아오면 도와드리라고 당부를 하셨습니다. 결국 한정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하는데 그건 바로 아빠 등불 빼먹기였지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어머니가 쓰시던 폐물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두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다가 두셨는지 다 내놓으세요. 한정은 이렇게 더러운 폐물을 윤 씨에게 전달하고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친정아버지께서 시집에 가서 요긴하게 쓰라고 주신 겁니다. 어머님이 맡아서 쓰세요. 이걸 다 말씀입니까, 부부인 마님? 아무도 모르게 권결이에게 전해주어야 한다. 윤 씨는 이 재산들을 수양대군의 반정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번에 며느리가 큰 일을 했다. 한편 승은을 향한 송이의 집착은 점점 더 심해져요. 아다가미가 급기야 매일 밤 울고 있는 단종의 모습을 훔쳐보기까지 하는데요. 그러나 이때 이 모습을 엄내관에게 들키고 마는 송이. 거기가 어딘 줄 알고 기웃거리는 게야. 송이는 잔머리를 굴려 상황을 모면해보지만 샌내는 잠이 안 와서 잠깐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어디서 슬피 우는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기웃거린 것 뿐이옵니다. 그 조그만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잘 돌아오는구나. 어?
가자. 매는 엄내관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셋내는 사가에 계시는 어머니 걱정은 통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자. 결국 송이는 죽음의 메타작을 당하고 말지요. 거기가 어디라고 기웃거리는 게야? 너 같은 건 쥐도 새도 모르게 죽어나가는 게 대골이야. 한 번만 더 말썽 부리면 집으로 보낼 것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이의 스토커질은 멈추질 않습니다. 들어봐. 저건 전하의 웃음소리야. 그랬습니까? 얘가 어쩌자고? 전하께서 웃으시는 걸 오늘 처음 봤어. 결국 송이는 또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되고 죽어도 잘못했단 소리를 안 합니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이 난다고 저 아이는 단속을 잘 하셔야겠네. 다시는 허락 없이 대궐안을 돌아다니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면 홍상공한테 부탁해서 용서를 받아주마. 그러나 송이는 죽어도 잘못했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저놈의 고집은. 잘못했다고 빌어. 그런 다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 난 그런 거짓말 못해.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니? 쌍것들이나 그렇지. 니네 집이 양반 집안이면 별거냐? 딸 팔아먹어 주제. 양반 타령은? 너나 나나 평생 대궐에 갇혀 살다 죽어서야 대궐 밖으로 나갈 팔자야. 송이는 단종에게 점점 광기 어린 집착을 보이고 난 너와 다르단 말이야. 난 임금님 눈에 들어서 귀한 범이 될 거란 말이야. 결국 제조상궁이 백기를 들고 맙니다. 그만두시게. 예? 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시게. 그래도 궁 중에 법도가 하나쯤 별종이 있는 것도 재밌지 않은가. 그 사이 한정은 수양대군의 오른팔이 되어줄 조력자를 찾는데요. 아버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그 한 사람만은 물색을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권책사가 평소 눈여겨보던 인물을 하나 추천하는데 있기는 있사온데 돈이 부족하면 더 구해오겠습니다. 돈으로 되는 사람이 아니라서요.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예, 군부인마님. 누굽니까? 그의 정체는 바로 동문수학관 제 친구 중에 한명회란 자가 있습니다. 제갈 공명도 혀를 내두르는 권모술수의 1인자 한명회였습니다. 재주가 비상하긴 하나 워낙 볼품없는 벼슬아 치라서. 제갈공명이 초야에 묻혀있지 않았다면 어찌 유비의 손에 들어갔겠습니까? 이에 한정은 한명회를 포섭하기로 해요. 하늘이 돕는 모양입니다. 서둘러 만나서 이 양을 떠보시지요. 그런데 이런 한명회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이원 안 주라고. 그건 바로 안평대군의 책사 이연노였어요. 내가 이렇게 사네. 이참에 나하고 서울로 올라감세. 내 안평대군께 자네를 추천해 올렸네. 안평대군? 대군마님. 그렇게 한명회는 이연노를 따라 안평대군의 집으로 향합니다. 이 사람아 뭐 하고 있어? 대군마님께 인사 올리지 않고. 한명회입니다, 대군마님. 어쩌면 천심을 얻을 수 있는가? 전심은 사람의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는 것이옵니다. 세상에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다고? 대군마님, 만일 대군마님께서 한명회만 손에 넣으신다면 이 조선 천지를 다 얻는 것과 다름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안평대군의 눈에는 한명회는 그저 볼품없는 말단 관리에 불과했고 넌 어디서 입만 나불대는 불안당 같은 놈을 데리고 왔어? 틀렸지? 조금만 기다려보게. 결국 한명회는 개무시만 당한 채 쫓겨나고 말아요. 마음에 안 들기는 피차 일반일세. 이 사람아, 내 얘기를 마저 듣고 가야지. 에헤! 그 안평에 식객이 되느니 차라리 수양의 개가 되는 게 낫지. 이런 가운데 드디어 수양대군이 복귀하고 수양대군이 돌아왔다. 서울을 떠난 지 5개월 만의 일이었다. 그런데 대체 무슨 이유인지 엄내관이 수양대군을 버선발로 맞이해요. 잘 오셨습니다. 사실 엄내관은 조정이 김종섭한이 된 것에 우려를 하고 있던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대군마님. 아래옵기 민망하오나 안평대군께서는 김종서와 한 통속이 된 지 오래이옵니다. 이에 수양대군은 김종서 이놈, 극대노하고 이놈이 그러고도 살기를 바라느냐? 수양대군은 즉시 단종을 만나 판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주상, 앞으로 저희를 한 가족이거니 여기고 사세요.
기꺼이 주상에 혈육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완전히 의지하게 되죠. 저는 숙부님만 믿겠습니다. 그런데 이리 오너라! 갑자기 누군가 수양대군을 찾아오는데요. 그건 바로 김종서였습니다. 수양대군께서는 안에 계시느냐? 대군마님, 좌상 대감께서 드셨사옵니다. 그러자 수양대군은 아이고, 어서 오세요, 절제대감. 그렇지 않아도 대감을 뵈러 한번 찾아갈까 하는 중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속내를 숨기고 김종서를 반갑게 맞이해요. 어서 안으로 드시죠. 이어서 수양대군은 모든 자존심을 버리고 김종서에게 납작 엎드리기까지 하죠. 대감께서 나를 살려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절제 대감 덕분에 살았습니다. 세간에서 나를 두고 어린 조카의 보위를 탐한다고 한다지요. 헌데 대감께서 왕실의 일을 맡겨주시니 이제는 오해를 풀 길이 생겼습니다. 대감. 이에 김종서의 아들은 수양대군을 개무시하고 사람들이 수양대군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고 하더니 오늘 보니 별게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못 보셨습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버선발로 마당까지 내려와서 아버님을 맞이했겠습니까? 그러나 세종께서도 자식인 수양대군을 두려워하셨다. 김종서는 수양대군의 실체를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수양이 마음만 먹었으면 벌써 보여올랐겠지. 하나 다행히 체면을 중히 여기는 사람인지라.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나 다를까 수양대군이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군주가 허약하면 백성이 고달픈 법이다. 황표장사라니. 신하가 군주를 협박하여 국정을 옹락하고 있거늘 이러고도 어찌 이 나라가 이 시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사실 수양대군은 겨우 김종서 따위에게 휘둘리는 단종이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김종서만 죽이면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아버님? 다 죽여야지. 이렇게 수양대군이 완벽하게 흑화하고 신하의 도리를 어기는 자들은 모두 다 마침내 수양대군은 운명을 바꿔줄 영혼의 단짝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바로 괴짜 천재 한영회였죠. 수양대군은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물어보고 내가 내 뜻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예? 대군마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군마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고 물어보셨습니까? 그러하이. 하늘이 무너질 때마다 천상의 여인들이 내려와 대군마님을 번쩍 안아 올려도 대군께서는 살아남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뜻을 이루겠다니요. 그러자 한명회는 계속 웃기만 하는데 과연 살벌한 야망가 수양대군은 천하를 손에 쥘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종 집착녀 송이의 프린세스 메이커는 왕비 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JTBC 개국 드라마 인수대비 1화부터 8화까지의 내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신분 상승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무섭게 질주하는 두 여인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주연 배우들의 연기력이 굉장히 출중하고 태비윤 씨의 아역을 연기한 진지 배우의 열연이 너무나 돋보였어요. 왕의 여자가 되겠다는 일념하에 송이가 점점 광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앞으로 송이는 왕의 여자가 될 수 있을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선시대 최고의 도파민이 돌던 시절 과연 어떤 피바람이 조정에 불어닥칠지 점점 더 궁금해지는데요. 도파민 충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제대로 정주행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텔러였습니다.